겨울철에 물 섭취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을 위한 질환별 맞춤 건강수를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이 겨울철에 더 물을 신경 써서 드셔야 할까요? 전 교수님. 네, 일단은 물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 분들은 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이런 염증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염증 질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더 가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물이 몸으로부터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500ml 이상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일단 수분 섭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하셔야 되겠고 지방대사를 더 원활하게 해서 배출을 하려면 다이어트 하실 때 수분 섭취가 제일 필요하고요. 또 고혈압, 이상지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혈액이 끈끈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의 개선을 위해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이런 고혈당으로 인해서 있는 분들, 당뇨나 당뇨합병증이 있는 분들도 원활한 당대사를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나이가 들수록요, 이 몸에 있는 유분이나 수분이 그냥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뻣뻣해지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특별히 이게 몸에 있는 유분하고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이 상태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별로 좀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러는데 이게 혹시 좀 건조증인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건조 상태를 보기 위해서 혀나 피부, 손톱 등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혀를 내밀었을 때 혀 표면에 이렇게 갈라지는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혀 위에 누런색을 띠는 태가 두껍게 덮인 경우에 갈증이 있고 건조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손톱을 봤을 때도 손톱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고 또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가 잘 일어나도 탈수로 봅니다. 그리고 또 피부를 볼 때는 주로 발 뒤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발 뒤꿈치가 우리 몸에서 진액이 도달하기 가장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 갈라지고 그다음에 피나고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탈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술을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술이 피부 표면 장벽이 얇아서 수분 증발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은 입술 건조하고 잘 트고 껍질이 일어나는 분들도 건조 상태가 심한 상태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환별 맞춤 건강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물을 잘 드셔야 하거든요. 이런 거를 권해주셨어요. 볼까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짜잔, 양파, 마늘수 그리고 메밀수 권해주셨네요, 정 교수님. 네, 일단은 양파, 마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양파 안에는 S-메틸 시스테인 설포사이드, S-알틸 시스테인 설포사이드 다 무슨 말이냐면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항당뇨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또 이 양파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뛰어난 마늘을 같이 먹을 때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소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라가는 병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치료할 때는 위로 뜨는 나쁜 기운의 열은 좀 차갑게 식히고요. 그리고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한약재를 다려가지고 수시로 먹어서 이 갈증 상태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메밀이 당뇨 예방으로 가장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메밀은 성질이 기본적으로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으면서 그런 사람에게 좋고요. 특히 고기 먹었을 때 몸에 열 생기고 이렇게 상열감 생긴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에게 더 좋은 약재입니다. 그리고 메밀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물로 끓였을 때 약간 구수하면서 마시기도 쉽거든요. 그리고 메밀 안에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을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메밀이 당뇨뿐만 아니라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그런 지질대사,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 겨울철에 조심해야죠. 낙상 골절 사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건강수가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열어드릴게요.
짜잔, 요게 좋다네요. 이네요. 깻잎수? 오, 깻잎수 신기하다. 네, 사실 칼슘이나 철분이 뼈 건강에 좋은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뼈 건강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비타민 K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무기질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 성분, 오스테오칼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깻잎 안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어서요. 이렇게 깻잎수처럼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응용을 하신다면 골다공증 뭐 예방하는 거나 이런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깻잎은 본초 강목에서 백소엽, 임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효능은 리기약이라고 해서 기운이 막혔을 때 상하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기운이 막혔을 때 주로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 깻잎 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모두 풍부하고요. 또 채소로서는 드물게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의 왕이라고 하는 우유보다도 칼슘이 오히려 2배 이상 높게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칼슘 보충제라고 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깻잎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인지 기능도 강화하고요. 고혈압 감기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깻잎은 이제 좋은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는 레몬과 함께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허브차 같은 아주 풍부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깻잎은 늘 이제 쌈 싸먹는 채소로만 그러니까요. 생각했었는데 이걸 삼겹살 먹을 때. 우려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것 이제 깻잎도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몸속 또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제 생깻잎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쌈을 많이 싸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깻잎을 돌돌 말아서 아. 네, 이렇게 채를 썰면은 이렇게 우리 샐러드 느낌처럼 네. 채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거를 또 제가 이렇게 말린 거예요. 아우, 깻잎 말린 야, 거예요, 이거? 이걸 네. 말렸어요. 이게 저는 이거를 이제 오븐이나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말리는 게 좀 더 빠르게 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오븐이면 한 80에서 100도 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도 한 40에서 50도 정도를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 가면서 건조하면은 깻잎이 가늘기 때문에 금방 건조가 금방 돼요. 말라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옆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가 끓고 있어요. 굉장히 막 네. 오래 끓었는데 아까부터 네. 그죠? 여기에 이제 레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통후추 들어가 있는데 모두 이제 물이 끓으면 다 넣어주고 끓여주는 거예요. 지금 깻잎도 여기 지금 둥둥 떠 있긴 하거든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얼마나 끓여야 돼요? 오래 우려야 돼요, 이거? 깻잎은 너무 오래 우리면 우릴수록 쓴 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소끔 끓여주고 그냥 이제 불을 꺼서 그냥 잔열로 네. 우려주는 게 훨씬 더 향긋하게 드시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거를 선생님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요런 느낌이구나. 예. 색깔도 좀 은은하게 나오고 네. 마치 녹차 우려놓은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예. 이런 깻잎은 진짜 네. 우렸을 때 굉장히 향이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가끔 활용을 해보시면은 네, 네, 네. 정말 잘 이제 드시기 좋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건더기를 좀 네. 잘 걸려서 네. 이렇게 먹어도 네. 되고. 네. 사실 뭐 건더기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깻잎이니까. 깻잎은 네. 뭐 조금씩.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태어나서 깻잎차는 처음이라 한번 먹어볼래요. 우선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네. 와, 이거 신기하다. 야, 우선 저는 벌써 이 약간 시력이 벌써 확 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네. 아, 과장이 심하시고. 아니, 저 그 생각 났어요. 새콤하면서. 우리 밥 먹고 나서 왜 페퍼민트 차 같은 거 마시면 맞아요. 네. 개운하잖아요. 입이 좀 정화되고. 그 페퍼민트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또 이렇게 통후추가 또 같이 들어감으로써 또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근데 잘 만들어 놨다가 뭔가 비린내를 잡는다든지 육수에 써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맞아요. 네. 이게 깻잎 향이 굉장히 좋고 또 깻잎으로는 만능으로 요리 여기저기 다 활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인 물로는 우리 오징어 숙회나 이렇게 해산물 데치는로도 좋고 또는 뭐 이제 국물용이나 뭐 샤브샤브 육수용이나 생선 조림의 비린내 잡기로도 좋습니다. 네,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응용해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홍합을 또 이제 준비하셨구나. 제철이라 준비를 했는데요. 깻잎술을 활용한 홍합찜을 만들어 어우,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팬에다가 그 냄비나 팬에 오일을 둘러주시고 올리브 오일. 네.
이것도 약간 이제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제 모여서 또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한 고추랑 마늘 요거 이태리 요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늘 먼저 맞아요. 볶아주고. 이렇게 해서 향이 이제 올라오죠. 네. 지글지글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제 손질된 홍합을 우르르 네. 우와. 우르르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볶고 네. 향이 좋죠. 좋다. 여기에 훨씬 더 향이 좋게 깻잎수가 들어가요. 이제 깻잎수가 깻잎수요? 비법 국물로. 맞아요. 이렇게 네. 넣어서 자작하게만 두고 네. 이걸 이제 뚜껑을 덮어서 네. 그냥 끓여주면은 이제 제가 옆에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선생님. 네, 한번 볼까요? 완성. 오, 요 찜 보세요. 여기에 예. 이제 뭐 마무리로 이렇게 실파도 넣고 네. 또 깻잎 향 더 좋다 하면 또 넣어주고 네, 그리고 뭐 간은 국간장이나 액젓으로만 좀 가미를 해주시면은 네. 여기 밑에 이렇게 자작하게 이렇게 국물 아주 국물까지. 요거 시원하잖아요, 뽀얗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야. 요거 한번 시식을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숙취 해소에도 너무 좋고 네. 약간 으슬으슬할 때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네. 또 홍합에 이제 네. 약간 비릿한 향을 또 네. 깻잎수가 또 당연히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잡아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국물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이 평상시에 네. 이렇게 좀 저녁에 좀 술을 좀 마시고 그러는데 최고의 이 남자들한테 술안주인 것 같습니다. 해장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국물을 먼저. 국물이 너무 먹어보고 네네. 싶었어. 오. 기존에 먹었던 이 홍합탕의 이런 맛보다는 더 담백하면서 약간 이태리적인 느낌도 살짝 가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이 깻잎수가 신의 한 수예요. 맞아요. 신의 한 수. 물수자. 네. 이게 비린내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네. 해산물 냄새 특유의 그 바다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